결국 내가 인식 체계를 보여주는 거예요. 교수님은 그 인식 체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는 거예요. 그래, 니들이 어떻게 이 그림을 생각하는지 한번 좀 보여줘. 안녕하세요. 레스포케아트 연극영 원장 이상민입니다. 드디어 한예종 올해 2차 기출 문제가 공개됐죠.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을 받고 지금 이제 2차 면접 준비하고 있는데, 그래서 이 따끈따끈한 2차 글쓰기를 좀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그 특징이 이미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는 문제가 나왔는데, 이거는 아주 특징적인 게 이번 특별 전형 문제와 완전 동일합니다. 거의 글자 수까지도 거의 동일해서 특별 전형에서 좀 시행했던 방식이 일반 전형에서도 되게 교수님들이 판단하기에 좀 이게 적합하고 학생들 선발하는데 유의미한 방식이라고 좀 판단한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가 이번에 기출된 건 어차피 지금 공개된 자료는 없고 학생들의 복원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좀 부정확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직접적 똑같은 이미지를 보여드리긴 좀 힘들고 말로 설명을 좀 하면, 목도리, 이 목도리라고 하는 게 이제 하얀색 배경에 그냥 말 그대로 목도리가 사진이 하나 나왔다고 하고요. 또 하나는 그 배터리, 건전지죠. 예, 건전지도 그대로 어떠한 다른 어떤 해석, 뭐 상표 이런 거 노출 없이 건전지 이렇게 나오고, 세 번째 거는 이제 강남대로나 그 신사역 사거리 같은 그런 차 많고 빌딩 많고 이런 거를 넓게 찍은 사진.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1번 문제는 위 이미지를 본인은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써라. 400자 나왔는데요. 그 건강 관련된 유튜브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, 어떻게 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. 그러니까 뭘 먹든지 맘대로 먹으라는 거죠. 그거가 뭐 누군가한테 몸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근데 뭘 먹으면 해로운지는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담배 펴서 건강하다는 사람 있습니까?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.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그게 건강에 좋다는 사람 있나요? 이런 식으로 확실한 해로운 거를 제거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된다. 그거 되게 좋더라고요. 그거 보고 나서 저는 이제 아무거나 먹고 있습니다. 대신 먹어서는 안 될 것들 안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죠. 지금 이 글도 사실 원래는 이제 좀 정석적인 접근이 좀 있다고 저는 봐요. 근데 그 이미지를 일단 좀 분석을 해보면, 목도리나 건전지 이런 거는 좀 1차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접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목도리는 감싸준다, 따뜻하다, 누군가를 뭐 보호해준다, 이런 의미가 바로 떠오르죠. 건전지 역시 무언가를 충전해준다. 제가 전문사 문제 또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미지와 이미지의 연결을 한번 보자고요. 그러니까 목도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주니까 건전지는 누군가를 이렇게 충전해주고, 그래서 나는 누군가 시리에 빠져있는 주인공이 따뜻하게 감싸주고 충전해주는 영화를 찍고 싶다. 이런 식의 연결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, 저는. 근데 이렇게 써도 붙는 친구가 있다 없다? 항상 있다. 왜냐하면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보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거든요. 저는 약간 이 문제를 봤을 때 좀 너무 상투적인 접근이 너무 보여요. 그러니까 항상 교수님들은 이 상투성이 바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제시어 또는 제시된 자료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에요. 왜냐하면 정답이 없거든요.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미지를 분석하는지의 틀이 결국 내가 인식 체계를 보여주는 거예요. 교수님은 그 인식 체계가 얼마나 명확한지를 보는 거예요. 그런데 그 내적 논리, 정형화된 논리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만의 내적 논리가 되게 튼튼해야 된다고요. 저희 학원 학교학생들이 많이 있으니까 1차 학교학생들 글을 보면 인식 체계가 보이더라고요. 이 친구는 이렇게 인식하네. 이 친구는 이걸 이렇게 인식하네.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인식하는데 그거를 글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 짓네.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인식했는데 그걸 글로 좀 연결 짓는 게 좀 약하네.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해석을 이미지 분석 시험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.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보겠다. 이 정도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400자짜리 글이기 때문에 글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실력도 약간은 필요하겠죠. 또 재밌는 게 1번, 2번, 3번 요 3개 이미지를 패턴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1번, 2번은 좀 어떤 특징이 있다면 3번은 또 대비되는 어떤 특징이 있다라든지, 왜냐하면 목도리와 건전지의 스토리적인 어떤 기능이 있다면 빌딩과 도로를 찍은 그 이미지는 어떤 면에서 또 이 이미지들과 좀 대비되는지 또는 충돌되는지,
또는 여기서 어떠한 이미지를 끄집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안정적인 것도 중요하고 또 좀 창의적 접근도 필요하고 또 경험적인 접근도 의외로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타입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이제 2번 문제는 위 해석을 주요 설정으로 사용해서 완결된 이야기를 1200자로 써라. 주인공 ABC 뭐 등등등 여러 명 나올 수 있고 알파벳으로 설정하고 시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써라. 인물을 ABC 알파벳으로 설정해라. 이 말은 조건 없음이죠. 그러니까 조건이 이번에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. 뭐 예전에는 공간도 조건으로 주고 뭐 A는 B를 알고 B는 A를 모르고 뭐 이런 식의 관계적 설정도 줬는데 이번엔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.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써라.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요. 의외로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이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돼서 저렇게 된 이야기를 써야 돼요. 그냥 이야기가 쭉쭉 진행되면 되거든요.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글은 잘 읽히고 진행되고 근데 뭐 이상하게 써요. 학생들이 막 뭘 어디서 배웠는지 자꾸 전사가 나오고 옛날 일이 밝혀지고 뭐 반전 있고 저는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제가 입시를 해봤을 때 한예종 글에서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는 이 조건은 약간 좀 당부 같은 거예요. 아, 좀 그냥 쉽게 써라. 좀 이해되게 좀 써라. 그리고 진행형이잖아요. 현재 진행형이란 말은 진행이 돼야 현재 진행형. 쭉쭉쭉쭉쭉 지금부터 계속 벌어지는 어떤 일들, 행동과 사건이 중심이 돼서 진행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즘 한예종 그 기출이 2000자 글이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디테일이 너무 많이 있고 세종대나 단국대식의 어떤 그런 글쓰기는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. 1000자짜리 짧으면서 그 내용이 다 전달이 되면서 이야기가 짜임새 있고 공간도 명확하고 이런 글을 쓸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야, 이게 말로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데 이 1000자 안에 또 1200자 안에 여러분이 알뜰살뜰하게 글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사건이 있고 사건이 진행이 되고 사건이 정리가 되고 결말이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그 위 이미지를 주요 설정이 아니라 위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주요 설정으로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또 자유도가 좀 있는 거예요.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글에 정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. 그 이미지를 해석한 여러분의 관점, 여러분이 만든 프레임이 어떻게 일관성 있게 글을 통해 전략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교수님들은 보는 거예요. 그래, 니들이 어떻게 이 그림을 생각하는지 한번 좀 보여줘. 그래, 그럼 너희들의 그 생각의 틀이 얼마나 글을 통해서 유기적으로 잘 구성이 돼서 나타나는지를 평가해 볼게 해요. 그러니까 결과물을 평가하는 게 좀 아니라 그랬죠. 저는 한예종 입시가 그 과정을 본다는 거죠. 빌드업 체계를 보는 거예요. 여러분이 세운 어떤 그 기준이 이 글에 어떠한 식으로 잘 반영이 되어 가는지, 그것들이 논리적으로 충돌이 있거나 비약이 있거나 또는 흐지부지 되거나 그러지 않는지, 이 이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여러분의 인식을 글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 교수님들은 그런 거를 집중해서 보려고 할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얘기만 하면 면접과 연결되기 굉장히 좋은 문제죠. 당연히 이제 이번 특전 때처럼 1번 그 해석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발표를 교수님들이 요구할 겁니다. 그럴 때 이 해석의 체계를 여러분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. 그런데 그것이 또 장황해서도 안 되고,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식 체계가 못 보여줘도 안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뭐 상투적으로 이 시험 답안에 쓴 거 그대로 읽었어도 안 되겠죠. 세 가지 해석을 통해서 어떠한 것에 주목했는지를 여러분이 짧고 간결하게 잘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. 또 다른 질문에 이런 게 나오겠죠. 여러분이 그 해석을 어떻게 글 속에 잘 반영시켰는지의 그 과정 또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설명해보라고 교수님이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.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이 그거를 잘 알고 있는지, 또 모르고 있는데 어디서 학습을 통해서 외워왔는지, 또는 뭐 자기가 뭘 틀렸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인지, 또는 전혀 좀 작은 걸 너무 크게 확대해서 주장하는지, 또는 인식 체계가 전혀 맞지 않는지,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타입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글은 면접을 좀 염두에 둔 기출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게요. 1번, 이번 2차 기출은 특전과 거의 동일한 방식이다. 2번, 이 방식은
학생의 어떤 글쓰기의 어떤 완성도를 보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비중이 이 세상이나 학생이 어떤 그 자료나 또는 관찰이나 이런 것을 인식할 때 그 체계, 그리고 그 체계를 어떻게 스토리와 연결 짓는지 그 프로세스를 보기 위한 시험이다. 그래서 3번,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면접과 연결이 되는 지점이 굉장히 많다. 4번, 단순 이미지 분석 문제가 절대로 아니다. 그래서 이미지를 분석하는 어떤 그 미장센에 대한 분석 위주로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본인의 어떤 인식의 프로세스를 보여주기 위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. 네, 그리고 5번, 1000자, 1200자짜리 글쓰기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훈련을 해야 된다. 그 안에서도 쭉쭉쭉쭉쭉쭉쭉 진행되게 글을 쓰고 마무리까지 되게 쓰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다.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합격을 할 겁니다. 저는 계속해서 1000자를 교수님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짧지만 속이 꽉 차게 쓰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다. 이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